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실 좀 걱정됐어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진행되었는데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진행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자 78개국에서 1,802명이나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전 개최지였던 스위스에서보다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렸는데요. 세계 각국의 취재진뿐 아니라 청소년 선수들을 따라 함께 한국을 찾았던 선수들의 가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 선수와 함께 한국을 찾은 가족이 보내왔는데요. 이번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 영국 선수의 누나 마젠타입니다. 동생 경기에 이렇게 쫓아오다니 좀 극성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청소년 올림픽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온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것도 있고 이렇게 먼 나라의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만큼 인생에 또 이런 경험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들도 동생의 경기에 맞춰 다 같이 한국을 찾았고 동생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 또 각종 행사들을 참여하며 이 축제를 한껏 즐겼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결승까지 올라가 최종 상위를 차지했어요. 메달을 못 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위라니 멋지지 않나요? 동생 목표는 청소년 올림픽이 아닌 영국 국가대표로 참여해서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니 이번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들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경기 전까지는 같이 못 즐겼는데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동생도 합세해서 다른 종목 경기도 관람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국을 즐겼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이 여러모로 제게 인상 깊은 것들이 많아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우선 한국에 오기 전 사실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지만 안전 문제는 없을까, 대회 운영 등이 잘 될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접했던 한국은 아주 세련되고 생동감이 넘치며 최근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미지잖아요. 저희 가족은 모든 경기 일정이 끝나면 서울 관광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차서 한국에 대한 여러 후기들과 또 관광 코스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잼버리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큰 행사이고 또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궁금한 마음으로 클릭을 했죠. 그리고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아는 한국은 모든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곳이고 이런 큰 국제규모 행사는 세련되고 멋지게 치러낼 수 있는 나라인데 후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시설은 모두 수준 이하였고 더운 날씨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세계 각국에서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너무나 힘든 환경에 놓여져서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영국 잼버리 대원들은 조기 퇴원했다는데 다행히도 그 이유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군요. 야구 경기도 보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또 서울 구경도 하며 앞에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들은 다 날아갔고 집에 돌아갈 땐 모두 웃으며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죠. 인터넷을 뒤져 당시 보도된 기사와 후기들을 좀 더 찾아봤는데 학부모들도 또 잼버리 단원들도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레딧을 뒤져보니 어떤 사람은 단원들이 다 코리안 바베큐가 되고 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혹시 청소년 올림픽도 이러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잼버리 단원들은 퇴영을 하고 다른 걸 즐길 수 있었지만 올림픽은 경기를 치러야 하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좀 더 찾아봤는데 평창 올림픽 때의 성공적인 행사 경험을 살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가는 중이라는 한국 뉴스들이 많더군요. 조금 안심을 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 마음을 완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 참가까지 제대로 쉬지도 놀지도 않고 열심히 훈련한 동생인데
혹여나 경기 운영에 트러블이 컨디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게다가 경기일과 동생의 생일이 겹친 것도 신경 쓰였어요. 생일날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좋은 기억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혼자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제가 찾아본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혹시 올림픽 대회 운영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동생에게는 올림픽 참여 자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기로 했고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멘탈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올림픽 끝난 후 할 여행으로 즐겁게 마무리하면 좋은 기억만 남을 거라고요. 꽤 괜찮은 의견에 저희 가족 모두 다 같이 박수를 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평창 올림픽 때의 이야기만 전해 듣고 아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영국 선수단에 함께 간 분들 중 평창 올림픽도 경험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서 귀국을 했다거나 또 한국인들의 온도를 경험하고 거기서 완전 녹아내리는 치즈가 되는 경험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동생에게 말해주셨나 봐요. 기대감 덕에 훈련도 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저희 가족은 이번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괜찮은 진행이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선수단 일정에 맞춰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순간 마음을 졸이며 걱정했던 것이 반절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 모습은 정말 다른 나라의 공항 어디를 들이밀어도 압도적 우위로 보였거든요. 그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항공이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완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제 눈엔 잼버리 후기의 사진이 아른아른했거든요. 쓰러진 아이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런가 잘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갔는데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다시 걱정이 쌓여갔죠. 영국은 눈이 30cm씩 내려도 24시간 안에 제설을 완료하고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특히 제가 사는 런던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등교나 출근에 지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곳은 눈이 얼마 내리지 않아도 도시가 마비되곤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는 데에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도 영국만큼 눈이 많이 온다는 데서 우선 너무 놀랐고 이 정도로 눈이 내리는데 선수단 차량 이동이 괜찮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착한 동생의 연락으로 저희는 걱정을 모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단 숙소도 너무 좋고 진짜 평창처럼 바닥이 따뜻하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 잼버리는 아주 이례적으로 손발이 안 맞았던 행사고 원래 한국은 이 정도의 나라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좀 웃기기도 하네요. 특히나 제 동생이 흥분했던 건 선수촌의 수준이었어요. 도착하니까 슬리퍼에 가방에 기념품들이 올라와 있고 올림픽 마스코트가 그려진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이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오셨던 코치님 말씀으로는 평창만큼 좋은 숙소라고. 너희들이 성인 올림픽 대회에 참여해도 한국이 아니라면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식당도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넓고 깨끗하고 한눈에 봐도 위생적이며 모두 친절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뉴가 100가지가 넘어 한 달 넘게 있어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한식, 양식, 비건식까지 있어서 먹을 게 너무 많다고 자기는 여기서 모든 음식을 최대한 다 먹고 나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동생에겐 비밀인데요. 저희는 캐리어 하나를 과자나 빵 같은 걸로 채워왔거든요. 아무래도 잘 먹어야 경기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대회가 잘 운영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 평소 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사왔죠. 저희 가족이 묵는 숙소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체크도 다 해놨고 강릉에서 감자튀김이나 햄버거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평점이 어떤지 구글 맵으로 체크도 다 해놨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흥분해서 전달해주는 소식들을 보니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왜 내가 한 달 가까이 걱정을 하며 마음을 졸였지 싶은 거예요. 저와 부모님은 음식만 가득 담은 저 캐리어는 그대로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는 눈빛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훈련하는 경기장은 셔틀버스를 오고 가는데 제설이 잘 되어 있어 아무 문제도 없고
경기장을 오고 가는 셔틀버스 기사님들까지도 정말 친절하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이 몹시 높다며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펑펑 내리는 눈 역시도 교통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그저 낭만적이고 좋았나 봅니다. 각국 나라의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 선수촌 안에서 지금 다들 눈사람을 만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동생이 올림픽 참가자로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치로 즐기고 있구나 싶어 참 뿌듯했는데요. 저희 가족도 올림픽 참가자의 가족으로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정말 마음껏 즐겼습니다. 저희가 만난 다른 선수들의 부모님들, 또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 올림픽은 지난 대회였던 스위스 로잔보다 훨씬 매끄럽게 잘 운영이 된 건 물론 평창 올림픽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래저래 잡음이 많았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생각하면 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준이 몹시 높다고 했죠.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물론 제가 각국 올림픽을 다 참여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수준 높은 음식은 그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도 정말 맛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이번 올림픽의 매끄러운 진행과 섬세한 배려는 굳이 다른 곳과 비교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경기장 수준도 너무나 좋았던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경기장 밖에서 있었던 한국의 문화체험들도 참 즐거웠어요.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네컷 사진 찍기를 해본 건 선수단 가족들이 다들 입을 모아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죠. 진행해주던 스태프 말이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 달고나, 커피가 유행했다는데 영국에 가서 해먹어보려고요. 생각보다 만들기가 간단하던데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그 철판 같은 도구를 꼭 사서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청소년 올림픽이어서 관중들이 유료 티켓을 사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무료로 입장을 하게 해줬던데요. 이 점도 참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동생이 선수다 보니까 선수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빈 경기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경기를 하는 어린 선수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도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올림픽에서 그럴 일은 없었죠. 일부러 저는 인기가 없는 종목들도 보러 갔는데 선수단 가족이나 같은 나라 선수단뿐 아니라 한국 분들이 가족 단위로 관람을 와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응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관람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쇼트트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 응원의 집중도와 그 열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 홈에서 직접 겪어보니 성인 올림픽의 응원과 다를 바가 없더군요. 선수들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쇼트트랙은 한국인들의 피를 끓게 만드나 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관중들의 매너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한참 앞서서 1위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등수가 마지막으로 밀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세미파이널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긴장은 눈 깜짝할 새의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일본 선수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환호는 정말 공평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은 다들 저렇게 목청이 좋은가 싶었죠. 박수도 정말 힘없이 쳐서 다들 집에 가면 손바닥이 퉁퉁 붓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영국 사람들도 한목청하거든요. 특히 학기 경기를 보러 가면 고막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때는 말릴 수 없는 대응분 상태이니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기에서도 영국 응원단은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홈 경기장에서 들어본 한국인들의 응원은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마구잡이로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뭔가 약속된 응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소리가 다 같이 뭉쳐져서 울린다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크긴 크지만 저마다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약속한 듯한 응원법으로 응원을 하니 제3자가 들어도 거슬린다거나 듣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한국의 박수 응원 리듬은 어느 종목에나 사용한다는 정보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죠. 선수들에게 박수 인심 이후에서 다들 응원에 힘입어 자신들의 최대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이죠. 올림픽 정신의 완성은 관중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관중들은 정말 올림픽에 최적화된 관중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경기 운영, 그리고 경기장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곤란해 보이면 번역기부터 들고 달려와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국분들 덕에 동생과 저희 가족들은 정말 좋은 추억을 안고 이번 청소년 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또 저희 가족들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미소를 한가득 안고 뛰어다니셨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스쳤지만 저희가 한국의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니 초당 순두부집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 친절한 택시기사분, 강릉 구경을 나온 저희 가족들이 길을 헤매자 친절하게 알려준 커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서 보게 되실 시점은 아마 저희 가족들이 서울에 도착해 있을 시점일 텐데요. 서울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저희 가족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관광지가 있으실까요? 좋은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분들 추천을 참고해서 관광을 해보려고요. 이제 저희 가족들은 강원도에서의 좋은 기억을 서울에서 잘 마무리 짓고 행복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분들 모두 행복한 2024년 보내세요. 오늘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참가한 영국 선수의 가족이 보내온 사연이었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가시려고 하신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에 주의점도 있으니 너무 남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일본 요코하마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미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요코하마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직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동안은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외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은 일본의 요코하마에 방문을 합니다. 매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요코하마의 많은 식당들이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유난히 한국 손님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면 저는 먼저 한국어로 손님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들 반응이 좋으십니다. 신기해하기도 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요. 다른 제 또래의 친구들처럼 저는 한국의 음악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된 한국에 점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있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으로 오는 한국 사람들과 친해져서 함께 요코하마 시내를 돌아다녀 봤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일본에 방문하는 손님들하고만 만나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한국에 찾아가 보는 능동적인 위치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주변은 다 한국 사람일 테고 저는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해주는 반응들을 많이 봐왔고 한국으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자신감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비싼 물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요코하마로 놀러오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저렴한 물가에 놀라고는 해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음식들도 한국인들은 싸다를 외치며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주문하고는 합니다. 그런 부자나라라는 인상이 깊게 박혀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표 값은 물론이고 숙박을 해결할 비용,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들어가는 식비, 또 한국의 관광지에 돌아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교통비나 입장료 같은 것을 계산해봐도 일단 바로 갈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더 부자 나라라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최근 들어 큰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급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에 최종 마무리 청소를 하는 일도 자원했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용을 모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가는 날이 왔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다니 너무나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좌석은 좁은 이코노미석이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석에 타고 한국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가에 앉았는데요. 비행기의 작은 화면에 지금 한국의 상공을 날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저는 재빨리 창문을 열어서 한국의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하나도 없던 날이라서 그런지 착륙하기 20분 전부터는 한국의 건물들과 지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었지만 도심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리기 전부터 한국의 하늘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즐거운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는 착륙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요코하마의 단촐한 공항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커 보이는 공항의 규모에 저는 길을 잃을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길을 잃지 않도록 공항 곳곳에 지도가 여기저기 잘 배치되어 있었으며 안내도도 매우 보기 쉽게 잘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적혀 있는 각종 팻말과 안내 표시를 보면서 한국에 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글 표지를 읽고 뜻을 생각해가며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당히 규모가 큰 공항이고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고 있기는 했지만 길을 잘못 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혹시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봤고 한국 사람들은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지하철의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요코하마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하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쓰는 게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한국에 여행을 왔냐며 즐거운 여행이 되라는 좋은 덕담도 해주고 갔어요. 그렇게 길을 잃지 않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도착해서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며 일본의 요코하마와는 다른 분위기의 대도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 한국에 도착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빽빽한 모습답게 한국은 정말 도심권이 거대했고 없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면 아주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 그리고 연인 간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가게들,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점포 등 많은 볼거리들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체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멀리 제가 예약한 숙소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숙소까지 잘 올 수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나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저처럼 이렇게 쉽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죠. 하지만 이 순조로웠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숙소를 코앞에 두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어요. 넘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발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나서 고통이 밀려왔지만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널브러진 제 짐을 주어서 한 군데 모아두기도 했고요. 마치 연극에서 미리 짜여진 동선처럼 한국 사람들은 민첩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한국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는데 다행히 조금 까진 것 말고는 크게 다친 데는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제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핸드폰 화면이 완전히 깨져버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호텔까지 다 왔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곳에 자랐는데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우울한 표정으로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호텔에서는 예약 번호가 있는지 물어봤고 핸드폰이 망가져서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여권만 내밀었습니다. 제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직원은 핸드폰이 얼마나 망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 정도로 망가졌다고 알려주었죠. 그 직원은 여기에서 머지않은 곳에 수리점이 있다며 거기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제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어서 수리점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비용이 얼마든지 고장난 핸드폰 수리를 해야 한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사진도 찍고 미리 찾아온 정보도 봐야 하고
지도도 보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여행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비싼 핸드폰이 아니어서 여기가 일본이었다면 저는 그냥 저렴한 핸드폰을 하나 샀을 거예요. 비싼 수리비를 내야 해서 여행 경비를 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리도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에서 핸드폰 수리를 맡겼다가 3일이 걸린 뒤 출고를 받았는데 당시에 너무 빨리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지 몰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직원이 그려진 지도를 보고 근처에 있던 삼성 수리점에 도착했고 저는 핸드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번호표를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제 핸드폰은 접수할 때 제출했고요. 비용이 얼마고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것들을 물어볼 틈은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20분 정도 지났을까 한 창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구 앞으로 갔고 제 핸드폰 기종에 대한 부품이 지금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일 찾으러 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부품이 없는데 하루 만에 해준다고요. 하지만 서비스 센터 직원은 하루나 걸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자리에서 수리가 다 완료되는데 제가 쓰는 모델은 부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 만에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고요. 그리고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 직원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 기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도 했어요. 이런 친절한 한마디도 너무나 고마웠지만 그 직원은 수리가 다 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말이죠.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수리하러 왔는데 부품이 없다며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된다고 하는 것이랑 심지어 그동안 사용할 핸드폰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니 정말 한국은 최고가 아닌가요? 대신에 핸드폰 보험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저는 핸드폰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한국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모델이기는 했지만 삼성에서 내놓은 최고급 모델 갤럭시 S 기종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최고 가지고 싶었던 핸드폰인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무상으로 빌려준다니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러 온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이상할까? 미소가 나오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너무나 써보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핸드폰인데 이렇게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5,000원을 낸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런 핸드폰을 빌려준다면 수리를 맡긴 사람은 핸드폰을 찾으러 오지 않고 그 빌린 핸드폰을 계속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빌린 핸드폰을 다 반납하는 듯 했고 도둑 맞는 일은 없는 듯 했어요. 만약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받아든 핸드폰은 제가 사용하던 저가 라인업의 제 핸드폰과는 확실하게 성능 차이가 났고 사진을 찍어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던지 저는 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한국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진들을 찍고는 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과 멋진 도시들을 배경으로 삼고 말이죠. 실컷 흥에 겨운 모습으로 수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핸드폰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장 넘게 찍은 사진을 어디로 옮겨둘 곳도 없고 그냥 자기 전까지 그날 찍은 사진들을 구경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돌려보며 머릿속에 남기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 저는 그 서비스 센터로 갔어요. 매우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핸드폰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서비스 센터 기사님께 부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찍은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서비스 센터 기사님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듯이 그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비용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비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 기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기사님의 사려 깊은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제가 받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마실 것들을 조금 사서 그 서비스 센터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은 핸드폰과 그리고 전날 찍은 고화질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주신 그 기사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최소한의 사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커피숍에서 내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것에서는 서비스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비용을 내야 될 각오를 해야 하고요. 원래 정해진 것 이외에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의 슈퍼마켓 물가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냥 정해진 금액만 계산하면 끝이고 그 금액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서비스를 바라지도 않으니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해주시는 한국인 직원들을 두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드린 건데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민망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쳐진 핸드폰을 만져보면서 액정 수리 이외에도 기존의 장기스들이 싹 정리가 되어서 말끔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핸드폰에 있던 수많은 장기스들을 제거해 주신 거죠. 이런 것은 제가 분명히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은 따로 언급도 안 해주셨고 사려 깊은 한국인들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받은 감동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았으면 이런 서비스를 돈으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대여 받은 더 좋은 핸드폰, 기종을 가지고 도망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의 서비스 센터에서 경험한 엄청난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유하며 말씀드리겠다고 결정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올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일본인이라면 다른 나라의 서비스 센터에서 그런 추잡한 짓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상식이 적고 교육을 덜 받아서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도 하니까요. 한국에 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인이 한국의 서비스 센터에서 베풀어주는 서비스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나름대로의 꿀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시거든 자신이 필요한 만큼 식당에서는 반찬 리필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여행하다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잠시 쉬러 들어간 카페에서 직원에게 충전을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흔쾌히 응해주실 테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에서만큼은 무료이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한국인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너 있는 일본인이 돼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가능한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역에 힘없이 걸어가던 한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공원에 앉아있던 그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그녀는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는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상당히 놀란 표정을 하며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그녀는 한국을 떠나 일본을 가게 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로제입니다. 저는 3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노숙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다들 알겠지만 호주 특히 시드니에는 수많은 노숙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주 국민들은 노숙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죠. 하지만 한국은 그와 달리 노숙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분위기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번 한국 여행을 가서 목격한 광경 때문인데요. 옛날에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호주에 와서 깔끔하게 머물다 가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고 숙소에서도 청소를 하지 않고 간다는 소문이 호주인 사이에 퍼졌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불친절하며 인정이 없다는 말도 돌았죠. 또 한국인들은 노숙자나 노인을 폭행하기도 하고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종종 봤어요. 그에 비해 일본인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복지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제대로 대우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접한 후 한국과 한국인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해외여행을 가고는 합니다. 가족끼리 추억을 쌓기 위해서요. 올해는 부모님이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먼저 결혼한 언니네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일본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고등학생인 조카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돌 음악 방송도 가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별로라고 한국 여행은 나중에 언니네 가족끼리 가고 이번에는 계획대로 일본에 가거나 가까운 유럽이나 휴양지로 가자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에게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조카가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가줄 수는 없는 거냐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본에 가자고 일본에도 음악 방송이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제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족들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년에 1번뿐인 해외여행이라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시큰둥했습니다. 시설이 좋고 깨끗했지만 얼른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분명히 불친절하고 냉정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다른 가족들은 너무나도 신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써 좋은 척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첫날 하루는 각자 흩어져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조카가 음악방송에 가고 싶다고 언니에게 조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여행을 가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한국 안 오고 일본 갔지 왜 말을 그렇게 해? 다 같이 즐기면 좋잖아. 저는 결국 언니와 싸우고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없었고 하고 싶은 곳도 없었기에 주변을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심심하고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이깟 한국이 뭐라고 우리 가족이 싸워야 하고 또 이런 나라까지 여행을 와서 싸워야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낯선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면 되고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인들이 저에게 폭행을 가해도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시간이나 보내려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으로 향했는데 노인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노인과 노숙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각국의 노인과 노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많았던 터라 그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노숙자와 노인들이 이 공원에서 대체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들은 놀랍게도 밥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랐기에 행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켜서 간판에 적힌 글자를 찍어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번역이 자연스럽지는 않아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무료 급식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로 노인과 노숙자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주에도 이런 무료 급식소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음식이 부실하거나 노숙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이 반대를 해 급식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호주 정부에서는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노숙자들을 내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드니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도시로 내쫓고 있고 그 도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노숙자들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국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노숙자들을 그렇게 기피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와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인들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 광경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일반인들은 노숙자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한국인들이 높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들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그저 신기해하지 않고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다른 아시아로 여행을 가면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저희 가족을 신기하게 보기 바빴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보기보다 예의 있고 멋진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길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이 인사동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거리더라고요. 한국의 전통미가 녹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도 더해져 조화로운 매력이 있는 길거리였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길래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믿기는 했지만 언니에게 줄 선물과 다른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그 길거리를 뒤로하고 지도를 보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한 노인이 어떤 잡지로 보이는 것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찍어 이게 뭔지 아는 한국인 있냐고 SNS에 올렸고 호주에서 유학 중이라고 소개한 한 한국인이 댓글로 노숙자나 쪽방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판매하는 잡지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잡지에 관심이 생겨서 그 유학생 한국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몇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이 잡지를 왜 파는 거고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그러자 한국인은 저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이 판매하고 있는 건 빅이슈라고 부르는 잡지였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하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일거리 서비스며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이나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받고는 정말 놀랍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다니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지나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중 몇 명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잡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제가 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잡지 하나가 저 노인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지는 않겠지만 서로 돕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른 관광지로 향했는데 길거리 한 구석에서는 한 노인이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이 그걸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다가 돈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비닐봉지 안에 나무를 담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호주에서는 올림픽을 위해 노점상들을 전부 철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노인들이 물건을 판다고 사주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나라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거든요. 또 길을 걷다가 보니까 물고기 모양의 빵을 파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 노점상에서 그 빵을 굽고 있는 노인은 아주 추워 보였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사 먹고 있더라고요. 살짝 보니 안에 초콜릿과 비슷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호주는 디저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데 호주인인 저도 처음 보는 디저트여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로 얼마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그 디저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번역기를 켜서 일단 감사하다고 작성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붕어빵이라는 한국 디저트라고 번역기에 적어주었어요. 초콜릿이 아니라 파친 것 같아 아쉬웠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달콤했던 건
그 젊은 여성의 다정함이었어요. 노인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붕어빵을 파는 노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가진 현금을 주고 왕창 사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그 젊은 한국인 여성은 몇 개가 필요하냐고 번역기에 적었고 제가 10개가 필요하다 말하자 얼마를 내면 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방을 뒤적거리자 현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환전한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호텔로라도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그러자 한국인 여성은 책의 번역기로 무슨 일이냐며 물어왔고 저는 더듬더듬 돈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번역기에 입력했어요. 호텔로 돌아갈 돈이 없다고요. 그러자 여성은 제게 한국 돈 얼마를 건넸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초록색 지폐 3장을 주었어요. 저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한국인 여성은 번역기에 괜찮으니 받으라고 적었어요. 그리고는 붕어빵을 파는 노인에게 붕어빵 몇 개를 사서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절한 한국인 여성 덕분에 저는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줄 붕어빵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노인이나 노숙자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낯선 외국인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자 언니와 언니 가족이 마침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니는 저를 보고 놀라더니 껴안았습니다. 저를 걱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와 언니 가족에게 붕어빵과 인사동에서 샀던 기념품을 건넸고 결국 언니와 대화를 잘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언니 가족과 함께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했죠.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번역기를 쓰면서 다녀야 했는데 그중 몇은 호주어를 할 줄 알아서 편하게 길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호주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인들은 쉽게 저희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무엇이든 알려주었고 그들의 친화력 덕분에 호주어가를 나온 학생에게 맛집을 추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른 아시아에 가면 이렇게까지 호주어를 잘 알지는 못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아시아 중 가장 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일본도 호주식 영어는 잘 몰라서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기는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호주식 영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똑똑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편의점도 놀랍도록 잘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조카가 좋아하는 테마파크에도 가고 강남역이라는 지역에는 미국 뉴욕을 뛰어넘는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많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이제 알다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더라면 매년 한국에 왔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언니는 깜짝 선물이라며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주었어요. 제 휴가가 한참이나 남은 걸 알고는 깜짝 선물을 해준 것이죠. 언니는 숙소까지 전부 예약해 주었다며 이틀이라도 일본에 가서 놀고 오라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렇게 궁금하고 좋아했던 일본이었기에 일본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마트에 갔는데 일본인 학생 여러 명이 노숙인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때리며 놀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영상을 찍으면서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나가던 행인들 중 어느 누구도 가해자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은 신사적이고 친절한 나라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두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몇몇은 그걸 보더니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제가 본 모습은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 그 노인을 마치 벌레 보듯이 보고 놀리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밥만 겨우 먹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내내 제가 지나가는 동안 일본인들은 저를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혐오감, 부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낼 때는 느껴본 적 없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일본에 올 때마다 그런 눈빛을 받고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뭔가 인형 취급하는 시선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국 남은 시간을 숙소에서만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한 일본 노인이 제게 삿대질을 하며 막소리를 쳤고 공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일본인이 방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본에 대한 온갖 정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본인 노인을 무슨 물건 가지고 가득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 마냥 통쾌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일본의 수준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저는 한국과 일본 여행을 모두 마치고 호주로 향하면서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이런 면모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노숙인이나 노인 같은 약자들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더럽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브라질, 일본, 중국도 올림픽을 앞두고는 노숙인을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노인의 복지를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모두 안고 가려고 하고 나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약자들을 존중하니까요. 이래서 한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여행을 마치고 시드니에 돌아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모든 나라가 한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약자들을 혐오하는 세계의 만행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하고 일반인들이 노숙자들을 그저 더러운 병균 취급하는 이 각박한 사회가 한국 사회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한국처럼 약자와 강자, 그리고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복지와 국민의 다정함에 주목하고 한국의 이런 선진국다운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